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마통론 특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남자 사례, 여자 사례를 둘 다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여자 사례를 주로 마통론에서 많이 했는데 남자 사례는 뭐냐? 재산을 속이고 하는 사기 결혼이 꽤 많이 있어요. 남자도. 일단은 여자분 사례로 이제 뭐 블라인드에 있는 게 있어가지고 참 뭐랄까 돈에 대한 얘기나 마통론 얘기를 많이 해도 이런 사례가 없어지진 않아요. 저 최근에도 이거 봤어가지고 이거는 어떤 여성분이 쓴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오픈하자에서 사실 마이너스 800인데 거짓말로 5천 있다고 했거든. 이거 대출로 5천 보여주고 대출도 안 나와요. 자, 재산관리 내가 하겠다고 하고 결혼에 남자친구 월급으로 갚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마통론 사안이거든요, 이게. 이게 전형적인 마통론 사안이에요. 그냥 블라인드라서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가 이런 경우 좀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지원 못해줘. 그러니 부모님 지원 이야기는 하지마. 점점. 제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줘. 점점. 부모님 지원 못해준대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자, 첫 댓글이 정신 나갔네요. 자, 그 다음 댓글이 골빈 니은아 이제 어그로 끌라고 올린 거지. 그러니까 그러길 바래요. 저도. 그러나 있어요, 이게. 자, 마이너스 800에 대출 5천이 퍽이나 나오겠다. 대출 안 나와죠, 솔직히. 대출 안 나와요. DSR 기준도 강화되고 신용대출 기준도 좀 강화됐죠. 자, 사기 결혼 점점점 걸리면 이혼감일 것 같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뢰가 와장창. 그쵸. 그다음에 너 남친이 구라쳐도 괜찮을까? 좀 이따가 남자가 거짓말하는 경우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사기 결혼 아님? 이렇게 해서 얘기 나오고 남친 인생 조졌네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800을 5천 만들 정도의 관리를 하면서 관리 스무스하게. 네. 근데 이게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가 5천 대출 나오려나? 저도 이 생각이 딱 처음에 보자마자 바로 들었거든요. 이런 분이 5천 대출 나올까? 근데 소득은 괜찮은 분일 수도 있어. 진짜 돈을 막 써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옥도 있어요. 응,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살면 마이너스 800이 되는 거야. 에휴 이렇게 나오면서 댓글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보면은 자, 요즘에 이게 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거긴 한데 남자친구가 오픈하자에서 요즘에는 남자들이 이걸 걱정을 합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는 도대체 돈을 모으고 있는 걸까? 이게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안내를 드릴게요. 자, 서로 남녀든 남녀 상관없이 계좌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여길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뭘 하냐? 여기 다 있어요. 4계좌 한눈에 들어갑니다.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 보험금, 처리 결과 조회가 나와요. 은행권을 들어갑니다. 지금 이용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데 일단 이런 데 들어가고요. 딱 뭐가 있냐? 내 카드 한눈에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 카드 한눈에 딱 들어가셔가지고요. 카드 정보를 조회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내 투자 성향 한눈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좌 자동이체 통합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해지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돈 내고 있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지금은 안 쓰는데 자동으로 계속 구독하고 있거나 뭔가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좌 자동이체 조회해가지고 조회한 다음에 자동이체 이거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줄줄 새는 돈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뱅킹 등등등 쭉 있습니다. 금융정보도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죠?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여기 대출정보조회 있죠? 대출정보조회. 이거 좀 보세요. 제발. 그러니까 마통론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대출정보조회를 보세요. 서로 까! 맞죠? 같이 까면 되잖아요. 남자분 사례도 말씀드린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자, 여기 대출정보조회 들어가요. 보험도 들어가. 보험금에서 약관 대출 받았을 수도 있잖아. 들어가서 보세요. 서로. 도대체 커플이 뭐 즐기고 서로 하하호하고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결혼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게 기능이 더 다양화됐어요. 예전에는 원래 계좌만 됐었거든요. 근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아주 훌륭해요. 제가 이 사이트 처음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이혼 소송을 하면 저희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해요. 이게 서로 재산이 뭐냐. 법원에서 여기 들어가서 이거 화면 인쇄 오라고요. 각 화면을 다 간 다음에 조회를 해가지고 인쇄를 해야 돼. 그래서 처음 알게 됐어요. 하하호호만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여자분들도,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여자 사례였잖아요. 자, 여자가 돈이 없는 사례. 남자 사례. 자, 남자 사례는 뭐냐? 이거는 제가 따로 뭐 사연이 없는데 각종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남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여자를 꼬시기 위한 거짓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사기꾼인들이에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자기 허세를 부리고 차를 비싼 걸 끌고 다니고 보통 남의 차예요. 돈이 있는 척을 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업체 무슨 대표다 사장이다 하는 분들 중에서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하나 세워놓고 법인도 자본금 요즘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자본금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사업체 하나 세워놓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금 빼먹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정도 하면서 그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법인 카드를 긁으면서 이제 뭐 많은 어떤
데이트 비용을 법인카드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어차피 1인 법인이니까 감시할 사람도 없어. 감시할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 걸 막 긁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물론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게 뭐 보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막 하긴 한데, 그냥 적당하게 다 둘러대는 거죠. 또 이제 전문 제비들도 있어요. 제비. 전문 제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경우도 좀 보는데, 여자를 꼬셔가지고 꽃뱀처럼 그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뜯어내요. 계속해서 뜯어내고 가끔 그 여자분들 중에서 내 남자가 정말 힘들고 계속해서 바뀔 거야 생각하면서 돈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안 바뀐다. 외제차의 명품 둘둘 말고 직업 사기는 기본이에요. 자, 직업 사기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기서 정답 바로 나올 거라 생각해요. 직업 사기 중에 남자가 직업 사기 칠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역시 나오네. 의사죠. 의사예요. 자, 사업보다 의사가 잘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관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의사 사칭이 상당히 많아요. 정신과 의사라던가.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어떤 스킬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럴싸하게 있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싸하게. 뭐 각종 의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이죠. 그거를 막 조작해가지고 위조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위조하거나 그러고, 보통은 이런 또 모임에 가서 저 사람의 신분이 뭐지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의사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자분들의 호감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모임에서도 발생했던 일인데, 의사를 사칭해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엄청 만나고 다닌 남자분이 있었어요. 다행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한 여자분이 이거를 눈치를 챘어. 눈치를 채고 그걸 의사 사칭한다는 걸 눈치를 채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부분 너 다니는 거 뭐냐 해가지고 잠깐 개인정보를 막 찾아서 조회를 했더니 의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의사가 아니었던 경우도 많고, 의사 사칭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잘 먹혔던 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요즘에는 좀 요걸 좀 덜 하는 편인데, 예전에 잘 먹혔던 사건, 그러니까 사건으로도 많이 남아있는데, 뭐냐면 학벌 사칭이 있어요. 요즘에는 전문직 그냥 의사 사칭이 제일 잘 먹히는데, 과거에는 서울대 출신이다, 연대 고대 출신이다, 이런 게 잘 먹혔습니다. 그 여자분들 중에서 진짜 이거 나쁜 놈들인데, 그게 80년대에 그 운동권 중에서도 이거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80년대에 뭘 사칭을 많이 했냐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 사칭을 하고, 공단에 다니는 약간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여자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명문대 다니는데, 그러면은 이 남자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학벌 사칭을 해가지고, 여자를 막 유혹한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동거 생활에 가깝게 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고, 뭐 가끔 그렇게 하다가 결혼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밑장 다 깐 거죠. 심지어 아주 가까운 주변인 중에서도 좀 나이가 있으세요. 50대, 60대 막 이러는데, 남자가 맨날 학벌을 속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명문대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다녔었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한 거야. 명문대를 다니고 어떤 대기업에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온 행적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온 행적이 말이 안 돼서 의심스럽다고 한번 찾아보라고 붙여가지고 조사하면은 100%예요. 다 거짓말. 그래서 나이가 든 50대, 60대 남성들 있잖아요. 50대, 60대 남성들 중에서는 학벌 속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벌 속이고 막 이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 옛날에 그래서 혼인빙자간음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고소를 당했어요. 없어졌지만. 의사 얘기로 좀 다시 돌아오면은 의사가운 구해가지고 병원에서 나온 척하고 그러죠.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겠어요? 1층 뭐 병원 1층 커피숍이나 이런 데 잠깐 만나가지고 의사가운 입고, 사실 거기면 너무 티가 안 나잖아. 거기서 만나야 하는데 이거 속이려고 진짜 작정하고 속이면은 사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뭐 거기 가가지고 막 확인할 것도 아니고, 의사들끼리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전문 용어가 많아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던데, 그걸 사칭할 정도로 안 기려고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사기꾼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의학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의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심하는 게 있죠. 어떤 걸 조심할까요? 의사들이 여러 명 있는 집단에 가지 않죠. 의사들 모임이 없거나 의사들이 없는 집단에 가죠.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서 그걸로 이제 의사 사칭한 친구들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걸 봤냐면, 자기가 모임장이 됩니다. 왜 모임장이 될까요? 인원을 선별해서 거를 수 있잖아요. 어떤 의사가 만약에 그 회원으로 오거나 어떤 모임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의사들끼리 섞여 있으면 서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들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좀 철저하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임을 내가 구성해요. 내가 구성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 의사나 이런 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있어. 왜냐면 여자 만나는데 의사만큼 정말 잘 먹히는 게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의사만큼 잘 먹히는 게 없고요. 좀 솔직히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에 넘어가는 여자들도 그렇게 똑똑한 여자들은 아니죠. 근데 의사라고 하면 일단 잘 먹혀요. 막 되게 그럴싸하게 의학 용어 쓰면서
그냥 의학 드라마 본 거 몇 줄 읊으면 되잖아요. 검사 사칭도 있는데 의사가 훨씬 더 인기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검사는 그 되게 찾는 층이 있고 의사가 보편적으로는 여자들한테 조금 더 인기 있으니까 의사 사칭을 많이 하죠. 검사 사칭도 예전에 그렇죠. 검사 사칭 사건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의사 사칭이 진짜 쉽게 넘어온다니까요. 제가 이거 실무에서 많이 봐요. 의사 사칭이 진짜 쉽게 넘어온다니까. 예를 들면 사기 고소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의사라고 하면서 연인 된 다음에 돈 빌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검사 사칭은 의대 높은 그쵸. 검사 사칭은 좀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저는 검사 사칭에 넘어가시는 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그분 이름하고 사진이 법조인대관에 다 있어요. 요것도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 법조인대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법조인이다. 보통 여기 검색하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그냥 저 검색해 볼게요. 여기 막 나오잖아요. 뭐 학력, 경력, 뭐 논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 이름은 한 분 더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검색해보면 사실 이게 알거든요. 넘어가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이게. 막 여기 결혼 소식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법조인대관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냥 안 알리고 할 수도 있지만 결혼도 많이 올라오고요. 법무사분도 올라오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여기도 변호사 검색이 있어요. 검색에 나오잖아요. 전문 분야도 나와요. 검색을 해보면은 나와요. 어쨌든 변호사 혹시 사칭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남자나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얼굴은 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한국법조인대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된다. 저희가 의사 사칭은 사건으로 할 때는 보통 의사협회에서 사실조회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혹시 법조인 사칭을 알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얼굴 이름만 아시면 웬만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웬만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대관 해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 근데 의사를 한다고 낚이는 사람이 있나요? 많이 낚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주변에 물론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주변에 전문직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전문직 많고 저도 친구들 중에 의사도 많고 그렇거든요. 저도 의학전문대학원 준비할까 한 번 고민했었기 때문에 뭐 정보도 알고 주변에도 지인 많고 맨날 만나면 얘기하는 게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사 지인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많이 듣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기준을 잡아볼게요. 일반적인 사람 중에 가까운 친구 중에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의사라는 걸 사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거를 힌트를 얻을 만한 것들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제가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당하는데 제가 이거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법조인 브로커들한테 당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거예요. 중간에서 어떤 브로커가 있어. 근데 이분이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 굉장히 능력 있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브로커한테 그냥 돈을 줘요. 알아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 브로커한테. 그러고 나서 막 사건 꼬이고 막 개판되고 막 손해배상 나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 거야. 이런 분들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당하세요. 이거. 법조 쪽에서도 이런 걸로 문제가 많아서 원래 변호사 협회에서도 이런 거 있으면 막 신고 고발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칭이나 변호사 누구를 안다라고 해서 뭐 사칭하고 뭐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의대생 사칭도 있고 그러니까 의대생 사칭도 있고 원래는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의사는 인턴도 해야 되고 보통 레지던트 과정도 거치고 이러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 GP라고 해가지고 미용 쪽 하시는 분들은 나오자마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대 나오시자마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그런 케이스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 어디 뭐 병원 거쳐간 그런 게 흔적이 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세요. 의대 시스템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약대 같은 경우에도 약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약대가 피트를 해서 약대로 편입하는 구조였다가 지금 약대 5년제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약대 5년제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솔직히 주변에 전문직이나 내가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 의사 사칭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당합니다. 내가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거 아니면 밖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병원 바로 까고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령 병원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에 클로드로 약간 사이트 그럴듯하게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고 그냥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나 여기서 지금 의사해. 내 얼굴 사진으로 그냥 하나 박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보고서 알아챌까요? 못 알아채죠. 근데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거는 사실 원래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들키는데 의사 면허번호나 이런 거 물어보면 알죠. 등록번호 이런 거 물어보면은 사실 원래 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저희 변호사들도
매번 저기 등록증이나 등록번호 사용할 일들이 좀 있어요.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나 관련 사건들 할 때 이런 거 번호 쓸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물어볼 겠냐는 거예요. 군번 같은 거죠. 그렇죠. 군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병원에 가면은 그런 거 이제 눈여겨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의사 면허증에서 밑에 번호가 나오거든요. 의사는 일반적으로 나와서 뭐 하려고 하거나 활동하면은 30대잖아요. 당연히 30대거나 저기 군대를 안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군의관이나 이런 걸로 가니까 공중보건이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30대가 넘어야 뭔가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대생 사칭을 하고 그런 분들이 좀 근데 생각보다 꽤 있다니까요. 어차피 하룻밤 보내고 그냥 끝날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룻밤 보내고 끝날 관계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 의사인 척 좀 아는 척 얘기도 하고 의사 사칭도 하고 그래도 어차피 그걸로 뭐 지금 돈 뜯어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주로 사기 결혼 중에서는 재산 사칭도 있고 그러니까 자산이나 이런 거 사칭도 있고 가끔 이제 그런 게들 좀 있더라. 보통 결혼까지 가는 경우는 의사 사칭은 티가 나니까 결혼까지 못 가고 결혼 쪽까지 갈 때는 보통 자산 사칭이 많죠. 사업 관련해서 뭐 하고 있는데 사칭해서 나중에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 좀 있긴 하고. 옛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할 때 남자 태반이 전문직이나 인류 대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네요. 예, 그랬을 것 같네요. 소개팅도 없어서 길에서 그냥 외모 괜찮으신 분들 번호 따고 연애해갖고 좋네요. 좋은데? 항상 중소기업에서 일한다고 해놓고 관계가 깊어지면 강소기업 커밍아웃해서 세전연봉 8천 정도 되는 거 보여주면 더 관계가 깊어지더라고요. 이 방식이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상당수는 반대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관계가 진전될수록 내가 장점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데 사실은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돈이 많은 걸 어필하거나 의사인 걸 어필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남자 태반이 전문직이나 인류 대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는 썰로 들었는데 제가 썰로 든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친구가 약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근데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술집에 나오는 여자분이 자기가 로스쿨 다니고 있다고 사칭을 했대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 친구가 이제 법조인이잖아. 그러니까 법조인이니까 얘기를 하다가 법 관련 자기 로스쿨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너 몇 회냐고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더래. 그래서 화냈다는 거야. 네가 뭔데 변호사 몇 기냐고 얘기해보라고. 너 몇 회야? 몇 기야? 로스쿨 어디 다녀? 그랬더니 이제 입 다문 거죠. 그러고 바로 나가라고 했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그래도 나름 가치가 있는 여자라는 걸 어필하려고 그 거짓말을 했겠죠. 근데 이게 막상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온 사람들이 변호사였던 거야. 아이고 진짜 별게 다 있습니다. 예. 사기꾼 여성과 사기꾼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서로 사기치다 결혼해서 이혼한 사례를 본 게 저도 그거 사례로는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사건을 하진 못했는데 그거 저도 사례로는 봤습니다. 서로 진짜 사기꾼인 거야. 둘 다 사기꾼이어서 둘 다 속이고 있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서로 사기꾼인 걸 알았대요. 네, 진짜 열심히 살죠. 이게 사기치는 것도 보통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원래 완벽한 사기꾼은 진짜 나까지 속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속여야지 완벽한 사기꾼이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오히려 내가 가진 능력보다 적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속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만나가는 좋은 관계를 추구할 때는 처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그냥 처음에 내가 자산이 얼마고 이런 전략은 원래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깊은 여자들 있잖아요. 제가 조금 그런 대화되는 여자 좀 좋아하다 보니까 깊은 여자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전략이에요. 내가 뭐 자산이 얼마고 이렇게 그 겉에서 막 재산으로 막 어필을 하는 그런 전략 있잖아요. 그 전략이 오히려 돈 많은 여자나 깊은 여자들한테는 역효과를 내요. 역효과를 내고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가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그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되고 솔직히 원나잇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거나 가볍게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뭐 돈 많고 이런 걸 어필하면 훨씬 잘 먹히겠죠. 훨씬 잘 먹히죠. 여자분들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깊은 생각을 하시는 여성분들은 아니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돈으로 어필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남자면은 나랑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사람이라는 게 상대방의 생각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랑 별로거든요. 진짜로.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자산을 속이고 뭐 또 어떤 직업도 속이고 막 이런 분들이 꽤 있다. 사건으로 만나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저기 최근에 했던 케이스에서도 남자분이 이제 여자분이 자산 자기 막 속이고 막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주로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나 어떤 뭐라 그럴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속인다면은 여자분들은 자기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속이려고 재산을 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통론 케이스인데 이제 주로 뭐냐면
내가 경제관념이 없다는 걸 이제 들키기가 싫으니까 결혼까지 가려면은 여자분들도 알잖아요. 이 남자가 내가 돈 모은 게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다라고 하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이 인포를 잘 활용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결혼 얘기가 나온다면 한 번쯤 서로 이런 걸 투명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오빠 나 못 믿어라고 나오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면은 좀 그러네요. 네.